나는 5년 동안 내가 유죄라고 믿었어. 하지만 누군가 그렇게 믿도록 만든 거야. 법정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휠체어를 버리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일어선 노인. 그의 손에는 모두의 숨을 먹게 만든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 세상과 담을 쌓았죠. 스스로를 벌하며 어둠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14살 소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판사님은 왜 증거도 없이 본인한테 유죄를 선고하셨냐고요?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숨겨진 서류, 사라진 계약서, 그리고 그날 밤 집 앞에 멈춰있던 의문의 차량까지 누군가는 그를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전부를 빼앗으려 했죠.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문자 그대로 두 발로요. 지금 이 법정에서 5년간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밝혀낼까요? 그리고 그날 밤 계단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2025년 3월의 어느 새벽, 낡은 단독주택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안 돼. 경호는 식은땀에 젖은 채 눈을 떴습니다. 귀에는 무언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쿵.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 꿈속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68배 경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는 판사 시절 사진과 상패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려 있었죠. 한때는 법복을 입고 판결을 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호는 전화기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벨소리가 멈출 때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대신 서랍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몇 장을 집었습니다. 불꽃이 피어오르자 종이가 타들어갔습니다. 윤 판사님 계세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경호는 화들짝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급히 불씨를 껐습니다. 방문간호사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45의 그녀는 일주일에 2번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혈압 측정할게요. 수아는 탄 냄새를 맡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오늘은 좀 걸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필요 없어요. 경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계시면 욕창이 생겨요. 내가 벌 받는 중이에요. 수아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이대로시면 돌봄 종료를 고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닥 서류 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0년이라 적힌 계단 수리 영수증이었는데 아래쪽이 찢겨 있었습니다. 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심부름 도와줄 애가 올 거예요. 할인이라고요. 낯선 애를 왜 내 집에 들여요? 수아는 바닥에 서류를 주워 탁자에 올렸습니다. 재개발 조합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경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아가 나간 뒤 대문 앞에 검은색 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몇 분 뒤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할인이에요. 14살 소녀가 약국 봉투와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교복 차림이었죠. 눈빛이 또렷하고 어딘가 어른스러웠습니다. 경호는 휠체어에 앉아 소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물건 놓고 나가. 할인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약은 식탁에 올려놓았죠. 그러면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경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소녀의 시선이 벽의 상패와 탁자 위 재개발 문서를 훔쳤기 때문입니다. 뭘 그렇게 봐?
죄송해요. 서류가 많으시네요. 볼일 끝났으면 나가. 할인이 현관으로 가다 멈췄습니다. 책장 뒤에서 종이가 굴러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떨어졌어요. 경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년 후 견제도 안내라는 글자가 보였죠. 그는 급히 종이를 빼앗았습니다. 건드리지 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은 놀라지 않고 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판사님은 남을 판단할 때 증거를 보셨잖아요. 왜 본인한테는 증거 없이 유죄라고 하세요? 경호의 손이 굳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뭔 소리야? 수아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벌 받는 중이라 하셨다면서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습니다. 내가 알 바 아니야. 할인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동네에서 들었어요. 이 집 재개발 때문에 곧 헐린다고요. 경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누가 그래? 동네 어르신들이요. 할인은 더 말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경호는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년간 바깥 세상을 차단했는데 이 소녀가 단숨에 그 벽에 금을 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에 선 사람은 41살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부드러운 미소, 조카 태식이었습니다. 삼촌, 서류 좀 보시죠. 태식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식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탁자에 올려놓았죠. 삼촌, 건강은 좀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볼 일이 뭐야? 재개발 동의서예요. 삼촌 서명만 있으면 절차가 빨라져요. 태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이었죠. 경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특정 문구에서 멈췄습니다. 토지 지분 일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한다. 이건 동의서가 아니라 백지 위임장이잖아. 삼촌이 몸이 불편하시니까요. 복잡한 절차는 제가 처리해 드리려고요. 태식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언제 내 도움을 청했어? 삼촌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우시면 후견 절차도 방법이에요. 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후견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죠. 후견? 내가 감히 그 말을 해? 화내지 마세요. 삼촌 재산 지키려는 거예요. 태식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명 안 해. 삼촌, 돌아가. 태식은 잠시 경호를 바라보다 시선을 거실 한쪽으로 돌렸습니다. 계단 방향이었죠. 그건 그렇고 계단 난간은 수리 잘 되셨어요? 경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년 전에 고치셨잖아요.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그 말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왜 태식이 그걸 알고 있을까요? 태식이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합 설명회가 곧 있어요. 그는 서류를 두고 나갔습니다. 경호는 한참 계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 계단, 느슨했던 난간, 굴러떨어지는 소리, 창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할인이 대문 앞에 서 있었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녀는 인사하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경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죠. 위임 범위가 과도했습니다. 서명하면 모든 권한을 잃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사건이야. 처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할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 그 아저씨 삼촌이세요?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문틈으로 말을 이었죠. 서류 두고 가신 거 봤어요. 위임장 같던데요. 경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소녀가 대체 어디까지 본 걸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 탁자 위에는 어젯밤 경호가 들여다보던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거 봤어? 조금요. 위임 범위가 과도해 보였어요. 경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14살짜리가 법률 용어를 아는 게 놀라웠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작년에 할머니 일 때문에 찾아봤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아픈 경험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찾아봐. 상자 안에는 2020년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계단 수리 영수증, 공사 계약서, 병원 기록. 5년간 숨겨왔던 것들이었죠. 할인이 서류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여기 장수가 안 맞아요. 공사 계약서가 2장밖에 없어요. 경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명 3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책임자 서명이 있었죠. 누가 가져갔어?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였죠. 후견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발신자는 태식이었습니다. 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식이 진짜로 후견 신청을 넣은 것입니다. 판사님,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삼촌은 판사님을 피고인도 증인도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싸우셔야 해요. 경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벌이라고 믿었던 고립. 하지만 그게 정말 자기 잘못 때문이었을까요? 좋아. 내 방식대로 해보자.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재활이랑 기록 확인을 같이 해. 할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호는 처음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경호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9시 할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공책이 들려 있었죠. 오늘부터 재활 시작이에요. 경호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걷지 않았으니까요. 할인은 의자를 경호 앞에 놓았습니다. 일단 의자 잡고 일어서 보세요. 경호는 팔걸이를 짚고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리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휠체어에 주저앉았죠.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경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였죠. 다시 3번째 시도에서 경호는 3초 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후에는 기억회상 훈련을 했습니다. 할인이 질문을 던지고 경호가 대답하는 방식이었죠. 사고 전날 집에 누가 왔어요? 경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식이가 왔었어. 저녁 무렵에 재개발 서명하라고 했지. 할인은 공책에 적었습니다. 경호는 마치 증인석에 앉은 기분이었죠. 며칠 뒤 수아가 방문했습니다. 혈압을 재며 말했죠. 얼굴색이 좋아지셨네요.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수아가 떠난 뒤 할인이 말했습니다. 구청에 정보 공개 청구 넣었어요. 2020년 난간 공사 기록이요. 업체 이름이랑 공사 내역 확인할 수 있대요. 경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사회 시간에요. 할인은 씩 웃었습니다. 경호는 처음으로 소녀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남자가 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할인이 창문으로 발견했죠. 안부 확인차 왔습니다. 남자가 대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싸늘했죠. 경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서 있다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식이가 보낸 거예요. 앞으로 방문 기록 남겨요. 날짜, 시간, 얼굴 특징까지요.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경호는 매일 재활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초가 한계였지만 이제는 10초까지 버틸 수 있었죠. 그날 오전 할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해보실래요? 혼자 일어서기요. 경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의자 없이 혼자 일어서기. 5년 만에 처음이었죠. 할인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경호는 팔걸이를 꽉 잡고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펴지며 몸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5초, 6초.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죠. 됐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습니다. 경호는 천천히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오후에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할인이 우편함을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가정법원 신문기일 통지서였습니다. 성년의견 심판 출석 요청. 날짜는 3주 뒤였죠. 경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침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구청에서 공사 기록 왔어요. 할인은 구청에 다녀온 뒤 복사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2020년 난간 공사업체가 공사 일주일 전에 갑자기 바뀌었대요. 경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원래 업체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뀐 업체 기사한테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인이 서류에 적힌 연락처를 가리켰습니다. 그날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봐야 해. 경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처음으로 실마리가 잡히는 기분이었죠.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판사님, 오늘 일어서신 거요. 진짜 대단했어요.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주. 그 안에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4시 반에 오는데 5시가 넘도록 보이지 않았죠. 저녁 무렵 할인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불려갔어요. 누가 민원을 넣었대요. 제가 노인한테 돈을 뜯어내고 있다고요. 경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 모르겠어요. 동네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할머니도 마을회관에서 따돌림 당하셨대요. 경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식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할인을 공격해서 경호를 고립시키려는 것이죠. 내 잘못이 아니야. 할인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판사님까지 피해보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오려는 거야?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호는 휠체어를 움직여 소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너를 끌어들였어. 끝까지 책임져야지.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이 이상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서류 상자 위치가 바뀌어 있었죠.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었습니다. 할인이 모아둔 메모와 녹취 목록 일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때 이웃집 문이 열렸습니다. 65의 상철이 나왔습니다. 경찰 출신이었죠. 어젯밤에 이상한 차가 골목에 1시간 넘게 있었어요. 문잠금 장치 바꾸세요.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저녁 할인의 할머니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할인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죠. 다음 날 할인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네. 근데요, 판사님. 저 그만둘래요. 할머니한테 더 피해주기 싫어요. 경호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녀가 자신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죠. 하지만 경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킬게. 너랑 할머니 둘 다. 내가 지키겠다. 하리는 놀란 눈으로 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문기일 당일이 밝았습니다. 경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할인이 넥타이를 매주었죠. 갈 수 있겠어요? 걸어서 들어갈 거야. 경호는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발짝 내딛었죠. 신문실 앞에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죠. 삼촌, 몸 조심하세요. 경호는 대답 없이 지나쳐 들어갔습니다. 태식 측 변호사가 경호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우견이는 5년간 재활을 거부했고 사회생활을 단절했습니다. 발언 기회가 왔습니다. 경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판단 능력은 온전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경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사업체 기사의 진술서였죠. 2020년 난간 공사 당시 자재가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계약과 다른 싼 자재가 들어갔고 현장의 조합 관계자가 공사를 재촉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상철이 확보한 카메라 영상 캡처였습니다. 사고 전날 밤 이 차량이 제 집 앞에 있었습니다. 조합 컨설팅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방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경호는 태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5년 동안 내가 유죄라고 믿었어. 하지만 누군가 그렇게 믿도록 만든 거야. 태식이 일어났습니다. 삼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앉아. 경호의 목소리에 법정에서 다져온 위엄이 되살아났습니다.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후견 청구는 기각 가능성이 높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신문실을 나오자 할인이 달려왔습니다. 됐어요. 이기신 거예요. 경호는 말없이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달 뒤 경호는 마을회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거실벽에서 오래된 상패가 내려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경호가 처음 혼자 일어선 날의 사진이 걸렸죠.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년간 경호를 묶어둔 건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내 잘못이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지운 순간 몸도 마음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여러분이라면 아직도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계신가요? 다음 사연도 더 몰입감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